저희 집에는 하자가 하나도 없는 거네. 그놈이 주장한 게 맞네요. 그럼 사실 시공사의 중요성보다는 파일리 라이프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결함 발생 시 하자와 부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봐도 좀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오시공, 저는 이제 사기시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오시공이라는 표현까지 묻어서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 건축주님들께서 이제 건축 비전공자시다 보니까 이제 그냥 천장에서 물이 새고 타일이 떨어지고 배수가 잘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 그냥 하자라는 단어로서 그냥 이렇게 뭐 시공사라든지 아니면 현장 소장님 아니면 현장 시공 관계자님들한테 이거 하자 처리 언제 해주시나요? 이렇게들 다들 말씀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근데 건축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건축 하자와 건축 부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건축 용어 사전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예, 건축 하자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건축 하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계 도서가 있죠. 그 건축사님께서 설계를 해주시고 그 허가권자한테 받은 그런 이제 허가 도면, 설계 도면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량 산출서, 시방서, 구조 계산서 등이 있겠습니다. 건축물에 따라서 더 많은 설계 도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건축 하자라 한다라면 그 설계 도서에 준해서 시공하였으나 외력이라든지 그리고 그 건축물의 노후에 의해서 그 혹은 그 마감재 열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명이 다했다는 거죠. 열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누수라든지 균열이라든지 그 건축주님께서 그 건축물에 사시는 동안에 사용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하자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 도서대로 시공하였으나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용성의 문제를 우리는 하자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 집에는 하자가 하나도 없는 거네. 그놈이 주장한 게 맞네요. 다 부시시공에 의한 하자니까. 예, 그래서 그럼 부실은 뭐냐? 그러면 지금 그 하자에 대해서 건축물 하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자의 반대가 부실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설계 도서들을 시공하지 않고 시공 공법의 순서를 바꾼다든지 예, 그랬을 때 발생하는 거를 우리는 그 부실 공사, 부실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자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자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하자는 기본적으로 그 건축 시공을 담당하는 기술자분들, 현장 소장님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각 공정의 반장님, 팀장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일개 그 노무자까지 다 포함해서 그 건축물을 시공하는 데 있어서 시공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 그런 분들의 고의적인 하자가 있고요, 고의적이지 않은 하자가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고 없고에 따른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건축 지식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축 지식을 보게 되면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을 할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정 공사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사라든지 기사라든지 그런 이제 기술자 등급이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네. 일정 금액 공사 이상에는 그런 관계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건물들이 되겠죠. 공사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쵸. 그래서 안전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고급 이상의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그 건물을 그 안전하게 짓도록 그런 기준이 되어 있지만 일정 금액 이하의
뭐 일반적으로 우리 전원주택 예, 200제곱미터 예, 이하의 소규모 예, 전원주택들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게 필요 없죠. 예, 그게 필요 아. 없고 말 그대로 이제 아까 등급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급, 예. 중급, 고급. 저도 그다음- 현장 관리인 자격을 건축목공 기능사로 갖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음, 대한민국 지금 강원파님께서 주로 이제 컨텐츠로 잡고 있는 음, 그런 전원주택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초급, 사각지대죠. 예, 음. 초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의 현장 대리인을 가지고서 누구나 시공할 수 있는 건축주 직영공사로서 음,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현실로서 그 건축주님께서는 그 현장 소장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현장 소장님께서 그 시공하는 마인드, 건축 시공의 마인드라든지 그 마인드 자체가 건축의 품질을 좌우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 어떤 소장님을 어떤 시공사를 만나게 되고 어떤 소장님을 만나게 되냐에 따라서 그 소규모 건축의 품질이 좌우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 소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사실 시공사의 중요성보다는 그 현장의 담당 소장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거. 아무래도 그 소규모 건축에 있어서는 그 현장 소장님의 그런 건축 경험이라든지 그런 건축 지식이 그 건축물의 품질을 좌우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현장 소장님의 그런 어떤 분이 저희 집을 지어주느냐 그런 부분이 뭐 한번 정답을 내려보라면 그런 부분이 좀 더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돌발 질문. 그럼 지금 5년 가까이 목조주택, 전원주택 관련된 시공을 네, 뭐 도면도 치시고 현장도 가보셨잖아요. 그러면 아마 몇백 개 아마 현장을 네, 그렇습니다. 보셨을 텐데 거기에 소장 중에 네. 초급 자격증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냥 경험자로, 그냥 현장 경험자로서만 있었다 없었다. 그거는 좀 정말 어려운 정말 어려운 정말 돌발 저는 질문이기도 봤는데요. 하고요. 저는 봤는데. 예,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네. 법적인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 보게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하자면 네. 서류적인 현장 소장님이 있고요. 네, 그렇죠. 서류적인 현장 소장님이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현장으로 출근을 해서 현장을 관리하는 소장님이 계십니다. 그거를 저희는 현장 대리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그 허가를 받고 설계 허가를 받고 이제 건축물을 짓겠습니다라고 시장 그 허가권자한테 저희 이제 착공이라고 하죠. 네, 착공. 예, 착공계를 제출하게 되면은 거기에 관계돼서 여기에 현장 대리인 혹은 현장 관리는 누구십니까라고 해서 그걸 선임해야 되는 선임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정 자격이 되는 그게 그렇죠. 초급이든 중급이든 고급이든 특급이든 네, 17년도부터 그게 무조건 필요해졌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자격이 이제 서류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네, 되는 들어가죠.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강원파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격이 안 되시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서류적으로는 어떤 기술 자격이 되는 분이 현장 대리인으로서 관리인으로서 선임계가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어느 시공사의 그런 관리적인 그런 의미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아마 그 현장 대리인과 그 기술자 대리인과 현장 소장은 다를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하자는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이제 다 뭐 물이 새고 균열이 가면은 네. 저 소장님 그다음에 시공사에다가 이거 하자 보조해 주세요. 하자 네, 네, 보조해 그렇죠. 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또 두 가지 개념으로 또 하자를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 의도를 넣었냐 안 넣었냐가 하자와 부실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지에 의한 하자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현장 경험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그 가은파님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내가 20-30년간 내가 현장에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한 내가 번도 문제 없었어. 내가 이제 내가 해봤을 때 문제가 없었어. 지금까지. 네. 예, 그거
이 문장을 잘 들어보시면 내가 해봐서 아는 데지 않습니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예, 그렇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의도가 들어갔을 경우에 건축 도서 설계 도서에 있는 내용을 그 잘못 이해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했던 그 경험에 의해서만 본인이 판단을 해가지고 작업 공정을 바꾼다든지 그 외부 인력이 봤을 때는 그것은 잘못된 시공인데 그것을 정답인 것 마냥 시공했을 경우에 물이 새거나 균열이 가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지에 의한 하자. 무지에 의한 하자 혹은 그리고 그건 부실이 맞는 거죠. 그게 이제 예, 부실로. 부실만. 제 올해 경험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모 현장에서요. 예를 들면 발주 아까 크로스 체크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발주를 분명히 정상적으로 발주를 했는데 자재상에서 다른 제품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예를 들면은 뭐 EPS 50mm를 주문했는데 35mm가 왔어. 근데 이거 또 주문하면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현장의 인력이. 그러니까 그냥 시공하는 거죠.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그럴 경우라면 건축주한테 상의를 하고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서 진행하거나 건축주 반대에 의하면 당연히 철수하고 다시 하는 게 맞는데 그냥 하는 경우 분명히 현장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올해 말에 말로 접어들면서 목조주택 업계가 자재 수급의 문제가 엄청 컸잖아요. 지금도 사실 인슐레이션 가등급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고 캐나다산 OSB 지금 막 엄청 가격 올랐잖아요. 지금 모 건축자재 업체 갔더니 칠레산 OSB가 전에는 잘 안 보였는데 막 메인으로 막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나가니까. 근데 이 상황을 건축주한테 가감없이 오픈하고서 정말 없으니까 칠레산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서 치면은 다행인데 그냥 치고서 나중에 예,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이제 그걸 이제 계속 제가 기술자 마인드라는 말씀을 자꾸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만약에 이제 뭐 단열재다 보니까 뭐 외벽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제 단열이나 기밀성, 소음을 차단하는 용도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뭐 각 지역별로 그렇게 열 관리율에 맞는 부분인데 건축주님 입주 시기와 관계가 돼서 지금 이것을 더 기다리기에는 건축 입주 시기와 준공과 관련된 그 예산, 잔금과 그런 기간, 대출 기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분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 건축주님 이거는 50mm였지만 35mm로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외벽에 대한 열 관리율 기준은 이상은 되오니 일정을 고려해서 이걸로 대체를 하시고 이 정도 이게 그 단가 차이에 의해서 차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잔금에서 뭐 유예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전에 이렇게 고지가 되고 건축주님 동의하에 혹은 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상호간에 확인할 수 있는 그 확인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선행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시공이 이루어진다라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투명해야 된다. 자재 갖고서 제가 아는 현장에서도 기초 때부터 그 철근 들어오는 거 몇 미리 차이 때문에 사실 나중에 보면은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또 말씀하시는 기본 이상 충족한다면 그럼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오픈을 안 하고서 나중에 걸려서 결국은 현장이 이렇게 계약이 파기되는 그런 현장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오픈하고서 그렇게 시공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5시공 4기시공은 사라져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세 번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벽차를 타고 바다로 가